민나 안녕 konnichiwa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화사하죠. 반팔에다가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사실 오늘은 제가 오사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사카 여행지 어때요? 오사카로 놀러갈 건데요. 엄마랑 오사카 놀러갈 건데요. 여자친구랑 오사카 놀러갈 건데요. 사실은 제가 오사카 여행 특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업로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영상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저번에 했던 그 옷 그대로 제가 다시 입고 여러분들께 오사카 여행지, 오사카에 대해서 모든 걸 낱낱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오사카로 오실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누를 준비 됐죠? 그리고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K짱이 너무 기쁠 거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오사카 여행으로 갑시다. 이곳에 자, 여러분, 우리 오사카를 알기 전에, 오사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오사카에 대해서 좀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일단 오사카의 지도입니다. 자, 일본 혼슈 서부에 위치한 세토나이카이 동쪽에 있는 이 오사카만의 면한 도시를 바로 오사카라고 해요. 자, 오사카의 꽃은요, 펜지예요, 펜지. 뭔지 알지? 펜지.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검은색 이렇게 돼 있는 그 펜지. 펜지고요. 오사카의 대표 나무는요,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2016년 추계로 봤을 때, 자, 보자. 884만 86명이래요. 자, 여러분, 오사카는요, 바로 상인들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릴 만큼 맛있는 음식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사카는요, 뭐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막 되게 뭐 여러 가지 볼 때도 많고, 정열적인 열정적인 도시인데, 가장 큰 거는요, 바로 일본 상업의 중심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오사카가 진정한 상업도시로서 가지는 면모가 바로 어디 가면 할 수 있냐? 시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관광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저를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관광지예요. 바로 이 사진이 뭐냐? 바로 여기는 덴진바시라는 시장이에요. 덴진바시. 자, 대형 할인마트가 막 생기고, 그리고 전통시장이 막 밀리는 건 한국도 그렇겠지만 오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장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막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인 덴진바시 시장입니다. 자, 오호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과 연결된 덴진바시에서 시작해서 남북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2.6km나 됩니다. 그래서 1번가부터 7번가까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번가예요. 여기 2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길어. 그런데 못 걷겠어.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데 좀 걷고 나면은 나 좀 걸었네. 오늘 좀 운동 좀 했다. 왠지 좀 걷고 나면 좀 뿌듯한 이런 거리입니다. 이런 그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거지. 그게 뭐냐면 이 거리를 장점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덴진바시가 만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빠밤,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완보상장이라는 거예요. 완보상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여기를 쭉 다 완주하면 주는 상장 같은 거예요. 자, 오사카 덴마구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받아요. 그리고 완주 후에 이 오사카에 이게 어떤 케이크점이 있대요. 이게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에로용? 아이로용? 아로용? 케이크점에 제출하면 완보상장 이걸로 바로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뭐 1번부터 7번까지 가는 굳이 안 그래도 되고 7번부터 1번까지 뭐 반대 방향으로 완주해도 이 완보상장을 준대요. 짱이지. 여러분도 이 시장을 꼭 가세요. 덴진바시 시장은 솔직히 오사카 여행 가시는 분들 거의 한 10분 중에 9분은 가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걸어가지고 이 상장 한번 받아오는 것도 기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곳에 이 시장이 형성된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오사카 denmangu 때문이었어요. 자, 그 관광지 두 번째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처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빠밤. 자, 우리 신사를 갔으면 우리 오사카 일본에 왔으면 무슨 신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절 같은 거. 여러분 이런 데 한번 가보셔야 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시인신사라는 곳이에요. 이게 왜 시인신사예요? 바로 일본에 시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었어. 이 미치자네라는 사람은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신사예요. 이 신사가. 그래서 학문의 신사인 이곳은요 947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열린 가게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열기 시작했어요. 이곳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 둘 모인 가게들이 점점 많이 모여가지고 시장이 된 거야. 여러분들 알고 있어? 자, 이 시인으로 그린 만화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시인을 모델로 한 만화입니다. 쩔지. 자, 스게와라노 미치자네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이 학문의 신사 이곳은 947년에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일본의 3대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매년 7월에 열리는, 조금 있으면 열리겠다. 매년 7월에 열리는 덴지 마츠리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덴지 마츠리. 그래서 7월이면 조금 이제 더운 여름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본의 3대 축제인 덴지 마츠리가 궁금하시다. 그럼 꼭 이 신사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사를 보시다가 또 막 7개나 되는 막 2점 몇 킬로나 되는 그 넓은 그 시장도 구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번지로 나뉘어진 이 상가들이 여러분들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바로 다 제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식료품, 잡화, 의료품, 찻집 등등등등 600여 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600여 개. 이외에도 덴산 오카케칸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프리마켓을 열린대요. 프리마켓 여러분이 뭔지 알죠? 한국에서도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프리마켓을 여는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전시회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장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한답니다. 그럼 여기 가면 이 장사하는 법을 과외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 오사카에는 시장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시장 한 군데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관광지 그 세 번째 빠밤 바로 쿠로몬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쿠로몬 시장은요 오사카의 부엌이라고 불려요. 오사카의 부엌. 얘기만 들어도 멋있는 거 겁나 맛있을 것 같다, 그치? 근데 옛날에는요 엔메이지 시장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 말기까지 근처에 엔메이지 절이 있어가지고 이 시장이 처음에는 엔메이지 시장이라고 불렸대.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에 북동쪽에 있는 검은색 문이라는 뜻의 쿠로몬이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검은색의 문, 그러니까 이걸 일본말로 하면 쿠로몬이라고 하는데 이 쿠로몬이 세워졌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들이 엔메이지 시장이 아닌 쿠로몬 시장으로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의 문이라는 뜻이야. 1912년 남바에 굉장히 큰 화재가 났어. 대화재가 난 거야. 그래서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는요 사실상 이 쿠로몬 시장이 중앙시장을 능가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 중앙시장에는 없어도 쿠로몬 시장에 가면 있어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대요. 자, 그럼 쿠로몬 시장에 가면 뭘 사면 돼요? 뭐가 제일 유명한데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인데요. 이때 쿠로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생선을 중심으로 종합시장으로서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대요. 자, 쿠로몬 시장은 지금까지도 생선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 여기 있는 거지. 처음부터
주 상품이었던 생선이 지금까지도 주 상품인 거야. 그래서 이 쿠로몬 시장에는요, 이 생선을 전문적으로 거래되고 있대요.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다운 약간 일본스러운 정서가 이곳 시장에도 물씬 느껴지죠. 이렇게 말을 볼 때 느껴집니다. 자, 주력품은 생선. 근데 생선만 유명해요? 참치, 새우, 보거 등등 전문점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외에도 국내외 각지에서 들어온 신선한 생선 이외에도 고기, 채소, 달걀 등등 질 좋은 식자재를 파는 가게가 무려 180업소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쿠로몬 시장은 전통시장인데도 굉장히 깔끔한 환경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시장 좀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굉장히 깔끔해서 쇼핑을 즐기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래요. 예를 들면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천장이 있어요. 뭐야, 시장에 천장이 있어요? 천장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도 시장을 잘 볼 수 있게끔 편리하고 깔끔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거지. 그래, 맞아.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니까 그런 일본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만든 시장이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곳은요, 오사카의 진짜 부엌이라고 불릴 수도 있으면 일본의 부엌, 오사카의 부엌이라고도 불릴 만큼 식자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신기한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 아직 익숙하지 않는 좀 젊으신 분들, 싱글 남녀, 여행객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여행, 그러니까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남녀 나이대 상관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나요? 저 여자친구랑 지금 처음 가는데요. 남자친구랑 처음 가는 여행인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 가면 좋아요? 여기 가세요. 여기 가시면 깔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먹거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패션, 옷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지. 그래서 쿠로몬 시장에 꼭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올 수 있어요? 네.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상품은요, 깨끗하게 소포장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장이라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야스쿠시테 구다사이. 싸게 달라 그러면 진상이야. 왜냐면 여기는요, 정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가격을 흥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싸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상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 쿠로몬의 시장은 길이가요 600m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문 식당에 공급하는 도매상이에요. 그렇지만 그럼 뭐예요? 가게만 파니까 일반 여행객들한테는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을 위한 소매도 같이 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찾아가는 방법. 오사카의 니폰바시 역이라고 있어요. 니폰바시 역 10번 출구로 나와서 에비스초 방면으로 걸어서 한 2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쿠로몬 시장이 열리는 시간은요, 아침 10시부터 닫는 시간은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휴무는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거 쉬는 나라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라고 해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또 쉬는 날 가지 않고 헛걸음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셨다가 가시기를 추천해주세요. 자, 그럼 오사카 관광지 그 네 번째 빠밤 어디를 가야 되냐? 자, 우리 이제 시장도 구경했고 했으니까 좀 이제 우리 고급스러운 거 보러 갑시다. 자, 바로 오사카 성입니다. 자, 이거는 아침에 찍은 사진, 이거는 저녁에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오사카 성을 얘기하려면 이 사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노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죠? 일본의 만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일본 드라마에도 가끔씩 나오잖아. 자, 우리한테는요, 임진왜란의 주범으로 좀 미움을 받는 인물이지만 오사카에서는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완전 신이야.
우와. 그래서 완전 신으로 추앙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가 상업도시로 발달할 수 있게 만든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당시에 천황이 있는 이 교토로 집중되어 있던 경제력을 전부 끌고 와가지고 오사카로 가지고 온 거야. 왜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 상인의 힘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상인들을 다 부른 거야. 오사카로. 그래서 교토에 유명한 후시미 상인, 오우미 상인, 오사카의 히라노 상인, 사카이의 사카이 상인,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가 마련해준 성 아랫동네, 지금 현재는요 추오구 혼마치도리예요. 지금 오사카에 있는 현재는 추오구 혼마치도리 그 지역으로 다 집단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을요 센바라고 칭했어. 그 센바가 뭐냐면 그 뜻은 바로 선착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상인들이 이렇게 물류 공급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운하를, 물류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좋은 이 센바에다가 상인들을 그곳에서 전국 시장으로 막 이렇게 물건을 유통시키고 받고 이렇게 하게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오사카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이 오사카 성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은 겁니다. 자, 1583년 히데요시는요, 혼간지에 있는 절터에 거대하고 화려한, 호화로운 성을 만들기 시작해요. 당시는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눈길을 끌었는데, 이곳은요, 사실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었던 성의 5분의 1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막 옛날에 전쟁이 너무 많았잖아. 막 제2차 세계대전 공습으로 부서지고 다시 만들고 막 재건하고 이를 반복했대. 그런데 이곳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과 몰락,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시켜요.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도쿠나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잖아. 그래서 오사카 성은요 마지막 후선 히데요리가 끝까지 버텼던 곳이기도 합니다. 1615년에 오사카 성을 함락시킨 오사카 여름 전투. 그래서 현재는요 이 오사카 성의 이 안에 미니어처로 재현되어 있대요.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그 오사카 성을 고쳐서 지었는데 원래 굉장히 호화로움을 재현할 생각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어쨌든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정권을 잡게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오사카를 떠납니다. 오사카를 떠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를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권을 잡게 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떠나서 어디를 가냐? 바로 도쿄로 옵니다. 제가 있는 이 도쿄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의 정치, 경제의 중심은요 오사카에서 도쿄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는 이제 당당했던 일본의 대표, 이거에 대한 당당한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사카의 상인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겁나 싫어한대요. 일본인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겁나 싫어하는데 왜? 오사카가 일본의 수도권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문에 이 지금의 모든 경제, 일본의 정치 이런 게 다 도쿄로 옮겨왔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너무 싫어한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몰랐죠? 아는 사람 있었어? 이런 역사 몰랐죠? 자, 어쨌든 다시 관광지로 돌아와서 이 오사카 성은요 진짜 예쁠 때가 있어. 언젠 줄 알아? 벚꽃이 만개할 때야. 지금이야 여러분. 3월 말에서 4월 초 이제 막 벚꽃들이 막 이제 꽃망울을 막 이렇게 터뜨리기 시작하는 그때. 이때가 진짜 이 오사카 성이 예쁘대요. 왜냐면 봄바람에 꽃잎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닌대. 그러면 이 오사카 성을 그 벚꽃 꽃잎들이 막 이렇게 꾸미는 거야. 진짜 이쁘겠지.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가 가장 예쁘게 이제 오사카 성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의 중심부를 지나면 유럽식 건물에 오사카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으로는요 타임캡슐이 붙여있는 텐슈카쿠 정원이 있다고 한대요. 오사카 성에 가면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눈부시게 빛나는
이 하얀색 건물 외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다는 황금의 다실이 있대요. 그래서 복원 모양이긴 한데 실물 크기의 금으로 이 실내가 다 장식이 된 거야. 금으로. 더없이 고급스럽고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사카성 꼭 가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이 8층의 전망대를 가시면 된다고 해요. 그곳에서 바라본 오사카의 시내 전경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8층의 전망대를 보시고 오사카 전경을 막 보시고 나면 그 여행이 끝난 다음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사카성 꼭 한번 가보세요. 자, 오사카성 아침에도 아름답지만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요. 저녁 7시에서 저녁 8시 30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맞춰서 야경도 꼭 보시길 K짱이 추천해드려요. 자, 그럼 계속해서 관광지 그 5번째 빠밤. 여러분 여기 아시나요? 바로 여기는요 산토리 미술관입니다. 자, 사회로 환원하다 산토리 미술관. 여러분 산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맥주 혹은 위스키 이름 아니야? 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도 산토리가 맞아요. 오사카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견주어보면 산토리는 뭐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1899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일단 100년은 넘었어. 그런데 오사카에는 100년 넘은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토리가 왜 유명하냐? 바로 적극적인 사회 환원으로 그 이름을 굉장히 떨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곳곳에 보시면 산토리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안다는 그 산토리.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위스키 알죠? 그 요리병에 들어있는 산토리 위스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1888년 위스키 수입상으로 처음 문을 열었어요. 그때 이름은 산토리가 아니라 도리 상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세를 오픈한 사람이 약품 도매상이었어.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도리 신지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 위스키 수입을 막 겨냥한 거야. 그러다가 1906년도에 고토부키야 양주점으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해. 그리고 판매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포도주 사업이 성공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국산 위스키에 대한 꿈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1921년도에 큰 맘을 먹고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어요. 일본에다가. 그런데 위스키 자체 생산이 쉽지만은 않지. 솔직히 위스키 사업 잘 되면 뭐 다 하지, 아무나 다 했겠지. 그래서 어쨌든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서 1937년에 가쿠빈이라는 걸 출시해요. 근데 이게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인기를 끌면서 일본은 국내에서 생산된 위스키를 갖게 됩니다. 현재 산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술뿐만이 아니에요. 술뿐만 아니라 뭐 맥주, 소주, 식품, 와인, 위스키, 의약, 외식 산업 등등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내가 뭐 하나 보여줄 거예요. 따다단. 와우. 여성분이 약간 이렇게 우통을 까고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1922년에 나온 여러분 1922년도에요. 산토리 아카다마 포트와인 광고 포스터예요. 포트와인. 여러분 포트와인 알죠? 일본의 최초 누드 광고 포스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의 최초 누드 광고 포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또 그 K장에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 산토리의 이름을 뭐 술도 술이지만 미술관으로 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창업 70주년을 기념하여 1969년에 만든 산토리 홀로도 유명해요. 제가 사진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밤 빠밤 빠밤. 누드 사진 좀 줄일게요.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자,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바닷가의 미술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산토리 사는 관점은 설득해요. 이거 우리 만들게 하자. 그래서 공공대지였던 오사카 남항의 덴포잔을 시민 공간으로 바꿔냅니다. 쩔지? 그래서 1994년도에 완성한 이 미술관은요,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아이벡스 영화관, 여러분 뭔지 알죠? 이렇게 약간 3D 막 4D 이거 되는 거 있잖아. 아이벡스 영화관과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으로도 이루어져가지고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이외에도 도리의 음악상, 산토리의 학술상 등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육성하고도 있고요. 또 이 다양한 분야 예술가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 산토리의 활동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또 바닷가 앞에 지은 미술관이라고 했잖아.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뭐가 있냐. 빠밤.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뭐 오사카망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서 사진도 찍고, 여기는 진짜 가족도 가면 좋겠지만 커플들이 가가지고 이런데 앞에서 사진도 좀 찍고 지는 노을도 보면서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를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막 요딴 식으로 러브러브하는 그런 것도 찍을 수 있겠네요. 뭐 영화 스토리 같은 러브스토리 찍든지 말든지 하겠구나. 어쨌든 도쿄 K장이 가지고 온 그 5번째 관광지는 산토리 미술관이었다는. 자, 그 관광지 바로 6번째입니다. 오사카 관광지 6번째. 바로 딱 보시면 알겠죠? 카이유칸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에요. 카이유칸. 자, 카이유칸은요, 일본의 10대 아쿠아리움 중에서도 제일 큰 수족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규모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게다가 꼭대기층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특이한 관람 동선까지. 그래서 엄청난 수족관의 스케일로 진짜로 바다에 이렇게 들어온 느낌을 자아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물고기 덕후들 달려가십시오. 일본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입니다. 자, 이렇게 아쿠아리움이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거대한 몸집에 고래상어가 있는 수족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족관 폭만 해도요, 34m의 일반 건물 4층에 해당하는 9m의 깊이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해요. 고래상어가 이곳의 가장 인기 스타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일본 한국의 그 방송 뭐야?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사랑짱 있죠? 사랑짱 하이! 네네요. 이 사랑짱도 여기에 다녀왔었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 꼭 가보고 싶어. 제가 물고기, 바다, 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가고 싶은데 제가 언젠가 여기 가게 되면 꼭 야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